커뮤니티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많아요. 누가 맞다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답을 드릴게요. 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답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명문대 입학은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커뮤니티에서 정말 갑론을박이 많아요. 누가 맞다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답을 드릴게요. 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해서 해답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피라미드로 예를 들게요. 최상위권은 재능 영역이 맞아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저 국가대표 못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은 K리그 1 축구 선수 못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건 재능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떤 중위권이나 하위권부터는 노력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의 측면이 중요하냐, 재능의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포함해서 세상에 또 어떤 분야를 봐도 대부분 재능의 영역이에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건 역대급으로 최상위권을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가면요, 나 저 사람 못 이기겠어. 정말 천재 위에 천재가 있고 또 위에 천재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축구, 야구 선수 1군, 2군도 마찬가지예요.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강 작가가 우리 받았지만 그런 문학.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이 없다면 범접 불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진짜 재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넘사벽이 맞아요. 근데 반면에 말하는 우리 공부 분야는 재능이 분명 필요해요. 의대 이상 혹은 특정한 대학교 그런 데를 제외하면은 충분히 중하위권이 중상위권이나 운이 좋으면, 운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말로 본인이 천재성을 뒤늦게 발현돼서 갈 수도 있지만, 중하위권은 보통 중상위권까지는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위권도 상위권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최상의 재능이 최상의 노력에 만나면 최고의 결과가 내는 거고, 최상의 재능이 보통의 노력이랑 만나면 보통 이상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또 중위권 재능이 최상의 노력이랑 만나면 또 중상위가 되는 거고, 중위의 재능이 보통의 노력에 만나면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수준이고 현재 가진 게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도 아이들마다 공부 DNA나 부모님한테 받은 게 달라요. 누군가는 3번만 외워도 외워지고 누군가는 5번을 외워야 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푸시를 하고 하면은 아이들만 스트레스 될 수 있고 점점 안 좋은 씨앗이 마음에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꼭 학생들의 상태를 그리고 내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훈련을 꼭 같이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내가 현재까지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공부 재능은 솔직히 예를 들어서 암기력은 이 정도고 10점 만점에 한 5점이고 이해력은 6점이고 언어 능력은 7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언어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연산력은 또 5점이고 창의력은 그래도 내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는 거 보면 6점 되는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내 노력은 10점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럼 5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능도 어느 정도 조금은 올릴 수 있지만 노력을 좀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아까 말했던 암기력, 이해력 이런 것들의 점수가 있는데, 내가 10점에 5점이었던 노력을 10점에 7점, 8점의 노력을 했으면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기준으로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정도 했으면은 어디 대학교까지 갈 수 있겠다. 어떤 직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내가 어떤 재능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일수록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꼭 말하는 거는, 야, 너희들 공부 잘하니까 첫 번째로 공부 계속 잘하는 건 맞아. 무조건 잘해야 돼, 알았지?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좀 가져줘. 응? 공부 너네 잘하는 거는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맞아. 근데 그게 너네, 야, 나 공부 잘하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내 아래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좋은 직업 가졌다고, 돈 많다고, 우리 집안 빵빵해,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대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럼 누구나 눈살이 찌푸려지죠, 우리가. 누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오히려 정치인이라든지 높은 급수의 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 등에서 사회적인 어떤 리더들이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것까지 겸비한다면 더 존경을 받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대신해서 서로 같이 가는 동반자들이에요. 수직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요, 잔디를 깎아주고 있고,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해 주기도 해요. 화장실 막힌 걸 뚫어주기도 하고, 정화조를 청소해 주기도 하고, 음식을 우리 대신 배달해 주기도 해요. 이 사회란 건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가는 거지, 나는 잘났으니까 저 사람들 다 내 아래고 저 사람들 나한테 잘해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정확히 이해하고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는 건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느 면에서는 또 최상위권들이 세상을 이렇게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면도 있고, 그거를 상위권과 중위권들이 또 서포트하는 구조가 솔직히 어느 면에서는 맞아요. 우리 부정하지 말자고. 어떤 면에서는 과학계라든지 기업, 문화 다 어떤 면에서 천재들이 뭘 판 다음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중상위권, 상위권 혹은 하위권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 꼭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봉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라고 해요. 왜냐면 제 생각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엘리트들한테 ESG라고 들어보셨죠? 뭐 environmental, social, 뭐 government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데, 특히 소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명문대 입시가 우리 좋은데 취업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인성이나 봉사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나만 생각했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보다 저도 적당히 생각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균형 있게 산 사람을 더 우선시해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성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업이나 세상은 지금 더 원하고 있는 게 사회 트렌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뭐 입시 컨설팅을 하거나 현장에서 만날 때도 진로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기부를 쓸 때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노력, 경험,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들, 뭐 캠페인을 하거나 뭐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혹은 이영표 씨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6.25 참전 용사분들 지원을 해준 동아리를 만들어서 꾸준히 지원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대학을 들어갈 때 굉장히 좋은 가산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 유튜브 뜬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대학뿐 아니라 기업들도 똑같이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더 뽑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꼭 아시고,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그걸 붙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다양성의 시대가 될 거예요. 다양한 국가나 다양한 종교를 가진 그런 곳에서 이민이 올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많은 남녀 갈등은 개인적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회공학적으로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는 군사독재 나오니까 그 민주화 우리 세대 나왔었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2030 남자의 우경화가 좀 나오는 어떤 정치의 어떤 특성도 그런 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 현상이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외국인 이민이 심해지거나, 만약에 우리나라에 극렬한 문화 갈등이 심해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야, 너 우리나라 왔는데 왜 너네 것만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우리한테 좀 동화되고 좀 적응하려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도 이해를 또 해줘야 되는 게 문화고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통일하는 문제도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고령층 분들은 향수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열린 마음이고 좋아요. 근데 청년이나 청소년 쪽은 제가 실제로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뭐 긍정이나 부정이 아닐 수도 있어도 좀 이렇게 유보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왜 북한이랑 통일해야 되죠? 이런 경우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최근 들어서 뭐 여성 징병, 민방위 했던 사람도 다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성 징병 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 저기 보세요.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도 여자 군대 가고요. 뭐 노르웨이도 군대 가고 스웨덴도 가요. 덴마크도 곧 간다 그래요. 뭐 독일도 간대요.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좋죠. 그런 것도 있으면. 근데 군대를 관련돼서 내부나 외부에서도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논의가 시끄럽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실제로 군 가산점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아닌 거예요. 또 일리 있어요. 둘 다 일리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다양성의 시대가 오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여자들이 경력단절 1순위가 되는 게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한테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자.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 해결 속도가 여러 갈등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빠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해결하려고도 가지만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해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원한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최상위권이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큰 사건을 막지 않는 이상, 뭐 큰 어떤 이벤트를 겪지 않는 이상 잘 살아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개인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다지만, 뭐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대부분의 속성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여되면은 잠재적인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꼭 같이 가져야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만 잘해서는 반쪽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